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어쩌면은 신세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송파구 복정역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그쪽 일대를 발전시키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곳을 먼저 선점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식되어져 왔다.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 어디에 들어가나 살펴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00-2번지 1원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연계한교통은 8호선 수인분당선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 버스 29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위례과천선도 들어갈 예정이고 위례 트램까지도 예정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례 신도시 환승체계 개선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주변 업무주거 시설과 연계해서 버스 정류장 환승주차장을 통해 환승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고요. 예산은 9,630억 원이나 잡혀져 있어요. 복합환승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 가까운 돈이 투하될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대강위에서 발표한 자료죠.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서 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휘몰아치고 있는 파도, 부동산 뉴스 한번 알아보는데 이 하락 조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낱낱이 어떠한 흐름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복정역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머금고 있는 곳이 송파구다. 이 부분 아시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송파구가 가장 많은 인구를 내포하고 있고요.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강동구 순으로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서울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심, 그 도시 속에 송파구에서 오늘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송파 인구 흐름을 연도별로 보면은 굉장히 꾸불꾸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서울시 인구 전체의 6.9%나 들어가 있는 이 송파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리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약간 꼬불꼬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파 내의 증감 이유가 무엇이 있나, 인구가 왜 줄고 늘어나나 한번 살펴봤더니 전입과 전출을 한번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입 같은 경우에는 도봉, 노원, 강북, 성북, 광진,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구로 등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나가는 곳은 이래요. 파주, 김포, 남양주, 강동, 하남, 과천, 경기, 광주, 화성, 평택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이 서울 내에서 송파로 들어오고 있고 빠지는 곳은 경기권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증감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미성, 진주, 크로바 등 재건축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여, 마천 등 재전빈 촉진지구 만들어서 올드타운, 허물구, 뉴타운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동안 인구가 많이 빠졌다가 새로 높은 건물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오늘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세는 이렇게 흘러가요. 치솟는 집값에 서울 유출 인구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래요. 지난해 서울로 빠져나간 인구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탈서울 현상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미친 집값 때문에 그렇다라는 흐름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인구가 늘고 줄고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송파구의 앞으로 커다란 빅피처 두 개를 한번 뽑아보면 이렇죠. 가장 먼저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에 쓸모가 덜했던 시설을 허물고 엄청난 시설을 넣는다는 계획이 되겠는데 커다랗게 이러한 시설도 들어간다고 해요. 본시설로서 전시장, 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컴플렉스, 수영장, 수변, 레저시설 등이 자리할 예정이고 부속시설로서는 호텔,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삼성동과 송파 그 중심에 강가를 끼고 그 일대가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가장 큰 핫플레이스는 강남역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쪽 일대로 대세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조감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지네요. 자, 두 번째 혁명은 이거죠. 송파내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흐름과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 총력 타당성 검증 나서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자, 왜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지, 풀어야만 하는지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방이동 445-11번지 일대에 12만 제곱미터의 유치 예정지로 포함한 약 46만 7,985제곱미터, 즉 12만 제곱미터는 한예종 부지로 적합하고 나머지까지도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캠퍼스와 기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송파가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누가 돕고 있죠? 서울시에서도 함께 힘 모아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더불어서 한예종에게 물었어요. 석관동 캠퍼스가 이전을 하면은 어느 곳에 넌 가장 들어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고양시 있고 과천도 있고 송파도 있는데 단연 송파가 최고다라고 그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마를 갖고 있죠. 문화체육을 머금은 도시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데 체육은 이미 머금었어요. 한 채다라고 머금었는데 한예종까지 머금게 된다면은 운동 잘하고 예쁘고 잘생긴 애 굉장히 많이 그곳에 보이겠다, 유출되겠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정보수가 과거 한번 만들어봤죠. 송파 마지막 그린벨트가 풀린대라고 여기 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둔촌올역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둔촌 주공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있는 땅이 오늘날 그린벨트예요. 송파구의 마지막 남은 녹지가 되죠. 과연 내 자산을 어느 곳에 묻는 게 더 자산 증식에 탁월한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영상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복정역 환승센터 한번 달려볼게요. 자, 송파구 장지동 600-2번지를 중심으로 또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약 1.5km고요. 도보는 20분권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토지의 용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약 절반 정도는 녹지, 상업지 잔뜩 들어가 있고 주거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체크해볼 수 있었고요. 가장 먼저 많은 주거지를 품고 있는 곳이 여기 하얀 색깔 점점점으로 정보수 표기해봤어요. 위례신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 좌측에는 세곡 200주택지구, 그 아래쪽에 하늘 색깔 점점점은 복정 공공주택지구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상업지로 잔뜩 머금은 곳, 요곳이죠. 바로 이곳에는 이마트, 가든5 등 상업시설 잔뜩 들어가 있고 서울 복합 물류단지까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자, 더불어서 요 파란 색깔 점점점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정보수가 표기하지 않은 곳들은 그린벨트, 녹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동그라미 바깥쪽 좌측 위쪽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따끈따끈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바로 법조타운과 수서역세권 개발이 한창 중인 그곳, 이곳에서도 오늘날 환승센터 복정역은 그닥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곳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8호선 흐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수인봉단선이 환승되는 곳이 있죠. 그 중심에 복정역이 있고 앞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과천선도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천정부청사부터 송파까지 복정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앞으로 마천에서 복정역까지도 연장을 계획하고 있죠. 바로 트램이라는 노선으로 계획을 품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8호선도 닫고 수인분당선도 닫고 위례과천선도 닫고 여기서 트램으로 갈아타서 5호선까지도 갈 수 있게 되고 그 5호선을 타고 조금 넘어가면 하남까지도 연장이 된다. 즉 오늘날 복정역은 그닥 화려하진 않지만 앞으로 엄청난 편리한 교통편 그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 제가 별표를 한번 표기해봤습니다. 이곳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복정역 환승센터가 위치할 그곳 오늘날 모습은 어떤지 한번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이게 뭔가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버스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빗살무늬 버스들이 잔뜩 있는데
오늘날 이곳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정역 환승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송파 공영 차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환승센터는 어느 부지에 자리할 예정이다? 바로 복정역 환승주차장과 더불어서 공영차고지까지도 치고 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커다란 안목으로 한번 보면 이렇죠. 송파구 열린구청장실에 들어가서 꿈꾸는 송파라는 곳을 클릭하고 복정역세권 스마트 입체복합도시 추진, 화해마을 연계 복정환승센터 개발이라는 내용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땡겨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복정역 여기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8호선과 수인분당선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곳에 앞으로 우측, 좌측 부근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빨간 색깔 종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업무시설, 공공지원시설, 산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문화시설, 복합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자리할 예정이고요. 오늘날 살벌하게 공사 중에 있죠. 더불어서 화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집단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장지동 화해마을이 되겠는데 이곳을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자라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서울의 치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좀 말이 거칠기도 하죠. 우리는 벌거지와 함께 살고 싶어 사는 개가 아니다. 40년을 참았다. 울음소리 들리는가? 이곳 개나쁜 곳 서울시와 SH는 조속히 개발해라. 저놈들 선거 때만 우리 마을 들여다보고 왜 개발 안 해주냐? 우리 마을이 생생용이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구 끄트머리 쪽에 오늘날은 너무나도 허름하고 낙후된 시설이지만 복정역에 이미 2개의 노선이 꽂혀 있고 앞으로 2개의 노선이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개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흐름 또한 그렇게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우측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정 색깔 섹터존에 환승센터, 오피스텔, 오피스, 민간 임대주택까지 짓는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송파 공영 차고지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로 구성을 하되 조금 더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송파 공영 차고지를 중심에 두고 주변에 최고의 시설들로 뺑 둘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송파 공영지 차고 땅값 또한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결론은 이곳 일대 또한 천지개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고지는 바깥쪽으로 좀 더 빼고 이곳 또한 엄청난 시설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날 부동산 흐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월자 기사입니다. 지난해 토지거래 첫 거래 100조가 돌파됐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 많은 화성시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 총액이 역대 처음으로 100조 원이 넘어섰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거래 가격이 올랐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생산 연구시설들이 잔뜩 들어간 곳이 대폭 증가를 했고 그 시설들 중에서도 화성시가 눈에 띄게 띄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랬던 일이 있었냐라고 퀘스천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거래액이 100조가 넘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거래량 또한 전년 대비 14%나 증가했다.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토지 실거래 규모 추이만 보더라도 과거에 없었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앞서서 그들은 땅을 사들이기 바빴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전국에 32조 원이나 풀릴 거예요. 더군다나 수도권의 84%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32조 원이라는 돈을 풀면은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들은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어디에 많이 풀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1등은 고양시가 될 것 같고요. 6조 7,130억 원이 풀리고 남양주가 6조 970억, 용인시가 4조 8,786억, 부천시가 2조 3,447억, 안산시가 1조 4,617억 원이나 풀릴 예정이고 어쨌든 수도권에 25조 7,804억 원이라는 84.4% 엄청난 예산이 풀릴 예정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토지, 땅에 환장을 할까요?
그 주된 이유는 한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가가 오른 게 무려 3,0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고, 이게 오늘날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 50년 새에 3,000배 오른 재테크, 전 세계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땅이고, 이 부분은 공시지가라는 기준이에요.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땅이 답이다, 토지가 정답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주제를 바꾸면 이렇죠. 미성년자가 아파트 12채 갭 투자를 했는데 비결은 편법 증여라고 합니다. 금수저, 엄카족을 적벌토록 하겠다라고 해서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등이 발벗고 나섰고, 그 결과 위법 의심 사례 570건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편법 증여를 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잡아내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꼭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어느 부분이 문제냐 봤더니 한국 상속세 증여세가 OECD의 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정부가 알면서도 체계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이죠. 합리화는 중장기 과제이고 당장은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요국 상속세, 소득세 최고 세율인데, 자, 한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2등을 달리고 있어요. 일본 다음이고 프랑스, 영국, 미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를 못 쫓아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상속세, 증여세 굉장히 많이 내면서도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져서 점점점 잘 살아졌다면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 30년까지도 이야기해요. 앞으로를 예상해보면 40년, 50년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러한 나라를 똑같이 대한민국이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첫 번째가 복지예요. 기본소득 준다고 이야기하고요. 점점점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는데 젊은이들은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그 추세가 우리나라가 똑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개발 의지는 점점점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개발하려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정부가 요구를 하고 더군다나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요. 그러니까 기업 또한 일할 맛이 안 나겠죠. 다시 본 기사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일본의 55%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을 뿐 다른 나라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나라도 OECD 내에서 10개국에나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세질 것 같아요. 지난해 상속세는 10조 3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19년도보다 24.6%나 증액이 됐고요. 자, 정부가 올해 상속세 예상치를 작년 대비 15% 늘어난 11조 9천억 원 정도로 잡고 있고 내년에는 13조 1천억 원, 약 10% 정도를 더 늘린다라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오늘날 세수 예측력 빵점이다라고 이미 검증이 됐죠. 10%보다 정고수 감히 예상합니다. 더욱더 많이 거둘 확률이 크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업들 살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포함 삼성 오너일가 상속세를 위해서 15조 주식 담보대출도 받고요. 삼성에 이어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정의선도 3세 승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이 좌측에 있는 김부겸 부총리와 함께 대화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발 묶고 뛰라는 게 뭔 소리냐. 제발 이런 것 좀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오늘날 주고 있는 돈들 다 어디서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재명 토지이익 국민 배당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오늘날 과도하다, 좀 줄여야 된다는 의견으로 흘러가죠. 자, 한 명은 땅에 대한 세금을 더욱더 많이 때려서 걷어들여서 뿌리자. 한 명은 오늘날 너무 과도하다,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쪼기만 한다면은 일본 꼴 날 확률이 매우 크다. 시간이 지나서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세계에서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부자들 세금 내기 싫어서 미국 시민권 버리는 일도 있고요.
가혹한 세금이 싫어서 머스크 형님 또한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위직이죠. 존슨 외무장관 또한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들만의 잘못이다, 얘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만 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찾을 필요가 있고, 정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만 아니면은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스티븐 유, 이런 사람이죠. 자, 미국이 부과하는 세금 회피하려고 한국 국적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임에 틀림이 없죠. 자,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던데 나라가 힘을 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전에서 합리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치나 논리에 합당한 것을 이르는 말로 최근에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수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부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100% 인구가 줄고요. 기업은 일하기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요. 집을 보유한 이들은 세금에 허덕허덕 거리고요.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그나마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날과 같이 세금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해외로 떠날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고요. 기업이 떠나게 되면 일자리는 줄게 되고, 일자리가 줄면은 서민들은 곡소리 날 게 분명합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영역은 분명히 개인 사유자산의 커다란 부분임에 틀림이 없고, 개인 및 법인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사업체 또한 부동산이라는 영역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들이 일할 만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죠. 바로 서울 경기권의 32개에서 만들어지는 이곳일 때는 대한민국 부동산 다 망해도 어쩌면 끝까지 살아남을 곳이 되지 않을까, 정고수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